이 회사가 완전히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을 했어요. 되게 아름답고 슬림하고 이쁘고 이런 상품을 이제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열풍이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승승장구했었어요. 상품 서비스를 이제 딱 런칭하자마자 투자자들 몰리고 고객들도 몰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진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 회사가 아마존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이 회사의 창업자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끝에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한 가지 의사결정을 내려요. 이 의사결정이 이 회사의 명운을 가르쳐요. 그 의사결정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결과로 아마존을 이겼어요. 아마존이 실패를 선언하고 도망갔고 이 회사는 더 잘 돼서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꽤 괜찮은 금액에 엑시트까지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저는 처음 듣고 나서 와 진짜 충격적이다. 어떻게 한나 작은 스타트업이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큰 기업들에서 이 시장으로 뛰어든다면 나는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힘들 것 같아,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어디서 접했냐면 바로 이 책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짐 맥켈비,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카드 리더기를 개발한 스퀘어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가 쓴 책이거든요. 제 최근 한 3년간 한 권의 책을 뽑는다면 원카피어블을 자랑스럽게 꼽을 정도로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의사결정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에요. 사업을 보는 관점도 다르게 보게 됐고 고객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고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어요. 이 책을 읽고 2년 만에 연매출 30억대의 회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가 진행이 됐지만 계속 나도 모르는 불안함에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정독하시고 내용들을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도 끝까지 꼭 보시고요.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한 키워드만 꼽는다면 결국에는 혁신 쌓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 혁신 쌓기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회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합니다. 이 상품 서비스에는 가격이 매겨져요. 프라이스가 매겨져요. 상품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비용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코스트죠. 우리가 이 코스트를 투자를 해서 고객한테 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밸류. 그래서 우리가 한 회사를 뜯어볼 때는 코스트,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가 들여서 어느 정도의 가격, 프라이스로 상품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밸류를 고객들한테 전가를 해주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명확하게 파악을 해도 사업이 실패할 확률도 훨씬 더 줄어들고 크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혁신 쌓기 전략은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밸류는 어떻게 하면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리고 프라이스는 코스트에 거의 같게 붙이는 거죠.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이거는 진짜 가성비의 해자인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이 회사는 당연히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죠. 고객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되고 잘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코스트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사실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노하우들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경쟁사가 뛰어들 때 보통 쓰는 전략은 뭐냐면 특히 큰 공룡 기업이 뛰어들 때는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후려쳐가지고 기존의 이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낸 가격을 완전 파괴해버리고 폭파시켜버리죠. 그렇게 해서 일단 고객들 다 뺏은 다음에 나중에 금액대를 높이자, 이런 전략을 피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내가 치킨을 2만 원에 팔고 있는데 갑자기 대기업에 들어와서 치킨을 비슷한 퀄리티로 만든 다음에 10,000원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던 고객들 다 그쪽으로 뺏길 거잖아요. 나중에 이 회사가 망하고 나서 본인들이 이제 독점하게 되면 그때 가격을 다시 25,000원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잃었던 돈들, 손실봤던 것들을 그때 회수를 하는 거죠. 그 정도 자본력이 있을 테니까. 스퀘어도 비슷한 공격을 받았어요. 아마존에서 가격을 후려치는 전략을 했었는데 스퀘어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스퀘어는 이미 코스트를 정말 많이 낮춰놓은 상태였고 그 코스트를 낮춘 상태에서 금액을 조금 붙여서 판매하면 어쨌든 적자가 나지 않는 상태로 비즈니스를 구축을 해놨었어요. 그 상태로 꾸준히 유지를 했던 거죠. 근데 아마존에서는 가격을 후려쳐서 스퀘어보다 저렴한 금액에 상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치킨 게임의 핵심은 비슷한 치킨인데 가격을 후려쳤을 때 고객들이 넘어가는 거였는데 스퀘어는 아마존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밸류를 탄탄하게 만든 상태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마존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게끔 만드는 거에 포커싱을 맞췄어요. 기술적으로. 스퀘어의 카드 리더기는 되게 이뻤어요. 사람들이 디자인을 막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쁘지 않아? 보면 사랑에 빠질 정도로 되게 이쁘게 만든 대신에 카드 리더기를 긁었을 때 오류가 좀 많이 났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류를 고쳐야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 거잖아요. 아마존은 거기에 집중해서 스퀘어가 이 문제를 갖고 있네, 우리는 더 높은 기술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맹점이 있었는데
스퀘어는 기술적으로 이걸 못 만들어서 그렇게 작고 귀엽게 만든 게 아니에요. 포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게 카드가 잘 긁히게 만들려면 디자인을 포기했어야 됐어요. 디자인적으로 이쁘고 작게 만들려면 잘 긁히는 건 좀 포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스퀘어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디자인으로 간다. 더 귀엽고 더 작고 더 이쁘게 라는 포커싱에 맞췄었고, 결과적으로 스퀘어의 카드 리더기 상품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어요. 어떻게 하면 스퀘어의 카드 리더기가 오류가 나지 않고 잘 긁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스퀘어는 더 계속해서 잘 됐고, 아마존은 테크닉에 집중하고 더 가성비 있게 집중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은 아마존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존은 가격을 후려쳤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까지 공격적으로 팍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결과물을 낳은 거죠. 이런 거를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퀘어에선. 이런 혁신들을 겹겹이 레이어로 쌓아가는 작업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엄청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로 아마존은 물러났고, 스퀘어는 결국에는 성공적인 엑시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스퀘어가 성공했던 전략들을 간단하게 3-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경쟁자가 없는 시장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모두가 경쟁하고 있는 피 터지는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라는 거, 독점화라는 거,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었죠. 두 번째는 최대한 단순하고 세련되고 직관적인 UX, UI, 디자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회사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낮은 가격을 고수하는 것도 새로운 또 혁신이었고, 세일즈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몇 번의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대규모로 받기도 하고 고객들한테 발표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마다 굉장히 섹시하고 좋은 의미에서 충격적으로 세일즈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이런 세련된 디자인, 완전 새로운 상품, 엄청나게 매혹적인 세일즈 스킬, 엄청나게 낮은 가격, 이런 것들을 고수하면서 스퀘어는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저는 장사하는 건물주다라는 자영업 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했을 때 이런 관점들을 다 접목을 했었어요. 연매출 30억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클래스 101 출신이기도 하고 강의 플랫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교육업을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장점은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이런 교육들은 이미 시중에 너무 많았었어요. 자영업자의 포커싱된 마케팅 교육, 부동산 교육, 이런 교육들은 거의 시중에 없는 상태, 있더라도 극소수를 위한 교육이었고 상위 10%들만 소비하는 되게 고가의 교육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시장을 봤어요. 자영업자들을 포커싱하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리지 않던 시장, 하위 90%에 집중해서 한번 시장을 뚫어보자 라는 생각을, 저도 스퀘어가 접근했던 것처럼 사업이 지속될 만한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강의를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들을 극도로 효율화시켜내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기존의 다른 대규모에 있는 교육 업체들도 많이 참고를 했었고, 많은 시행착오와 투자를 했었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없었던 시장 파괴적인 금액으로 교육을 판매할 수가 있었고요. 홈페이지를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다른 자영업자 교육 플랫폼들은 디자인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되게 투박하고 멋없고 좀 올드한 느낌의 교육 플랫폼들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스타트업스럽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여기는 뭔가 좀 다르다, 트렌디하다, 여기서 교육을 듣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발휘하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UX, UI 디자인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한 2년 만에 연매출이 한 30억 정도를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교육에 관심이 있고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저희 회사를 다 알게 됐었죠. 저는 언카피어블이라는 책을 통해서 혁신 쌓기라는 게 사업에서 고객들을 이해하고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상품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서 혁신이 들어가야만 나중에 대기업들이 경쟁자로 들어오더라도 정말 탄탄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고, 지금 마케팅 회사나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접목을 해나가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다 혁신을 쌓아나가려고 하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중요한 키 포인트를 딱 하나만 잡고 넘어가자면, 혁신을 쌓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분야예요, 모든 사업에서. 근데 일단 방향성을 잘 정하셔야 돼요. 시장성과 고객이 없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경쟁자가 없는 곳에서 시작했다라고 자기 위안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어서 사업을 아무도 안 하는 건데, 나는 새로운 시장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고 여기서 혁신을 쌓아나가면 뭔가 될 거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경쟁자가 없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요. 혁신을 쌓은 게 아니라 폭망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정말 천재적인 사업가가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혁신을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을 좀 쪼개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한 단계씩 혁신을 쌓아가시면 기존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어느 정도 수익화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지속할 수 있을 것이고 혁신을 쌓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새로운 도전들을 하나씩 하시면서 또 다른 혁신을 쌓아나가시고, 이걸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하시면 사업에서 실패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권의 책을 사실 여러 번 읽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주옥 같은 문구들도 많고 참고할 만한 사례들도 많아서 제가 까먹을 때쯤 다시 읽고 까먹을 때쯤 다시 읽어서 지금은 5번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사업의 중요한 스테이지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